안녕하십니까.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는 바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소통에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발신자에서 수신자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구조로 되어 있죠. 물론 상호 대화를 하는 상황이라면 대화의 주체에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의 위치가 번갈아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은 당연히 문학에도 적용되는데요. 문학도 소통, 즉 메시지 전달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발신자 또는 발화자는 문학에 있어서 글쓴이, 즉 작가가 될 것이고요. 수신자 또는 수용자는 책을 읽는 독자가 되겠죠. 여기에는 문학작품이란 텍스트가 매개가 되고요. 작가는 텍스트를 통해 독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겠는데요. 문학작품이 들어가는 자리에 그림이나 조각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음악, 연극 등을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수신자에게는 관객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겠죠. 한편 작가에서 텍스트를 통해 독자에게 연결되는 메시지 전달 구조는 그 다음 단계로 사회 또는 현실이라는 것까지 연결해서 확대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작가로부터 독자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사회에 반영되고 그 반영된 것으로 사회가 변화되는 구조를 말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 작가는 변화된 사회 또는 현실에서 다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게 되고 그 텍스트를 통한 메시지가 다시 독자에게 전달되며 그것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의 순환 구조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품 즉 텍스트가 사회를 바꾸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학, 미술, 음악 등을 선전과 선동의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이렇게 선전과 선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도 텍스트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중에는 사회적 사실주의, 즉 소셜 리얼리즘의 경향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리도 한때 참여문학이니 순수문학이니 하면서 문학과 예술의 기능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대가 있었고요. 이런 논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문학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서 우리는 과거 발신자, 즉 작가가 작품을 통해 수신자, 즉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에 대단히 익숙해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이 글을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일반 대중이 어떤 정보나 지식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정한 집단과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했던 시대를 생각한다면 작가와 독자 간 소통의 방향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 정보 그리고 글쓰기를 독점하던 작가가 독자에 비해 상위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 말입니다. 사실 보통의 우리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성당이나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연단의 위치나 높이는 일반 신도들이 자리 배치에 비해 상위에 있는 게 사실이죠. 절대자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하는 물리적인 위치가 설교단이고 연단이라고 본다면 이것들이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게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절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그에 따라 그 메시지의 무게를 실어야 하는 상황에서 재단이나 설교대는 일반 신도들이 높이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보니 성당과 교회의 경우뿐만 아니라 불교를 비롯해 여타 종교 행사에서 이런 물리적 배치는 거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교실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 있네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동교태의 경우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갖고 전개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작가, 즉 발신자인 세르반테스가 동교태 1권을 내면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놀랍게도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대한 해체입니다. 독재에게라는 선물을 맞이하여 나는 돈키호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작가 세르반테스가 매우 의도적이고 파격적으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기존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를 독점하여 일반 독자에 비해 상위에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말하자면 교육적이고 교훈적이며 교리적인 것들을 바랬던 사람들인데 비해 세르반테스가 자신을 돈키호테의 의붓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아버지임을 포기한 것은 매우 혁신적인 자세로 보입니다. 작가로서의 위치, 즉 작품과 등장인물에 대한 권위를 포기한다는 의미인데요. 롤랑 바르트는 이를 작가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물론 이런 글쓰기는 현대 작가들에게 대단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런데 소위 작가의 죽음, 즉 세르반테스가 스스로 작가의 권위를 내려놓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대들은 마음대로 말하라. 여기서 그대들은 독자를 일컫는데요. 결국 작품과 등장인물에 대한 권위 또는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은 독자들에게 모든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과 연결됩니다. 말하자면 작가 세르반테스는 독자에게 교훈을 주거나 교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이 알아서 해석하라는 것이죠. 이 돈키호테 1권이나 2권은 물론 그가 1권과 2권 사이에 출판했던 모범소설이라는 작품을 보더라도 책의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당시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필요했는데요. 2중, 3중, 4중으로 국가나 왕실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엿볼 수 있겠죠. 오자에 대한 증명부터 감정가, 그리고 허가증도 하나가 아니라 4개, 그리고 특허증이라는 것도 2개가 붙는 등 책의 내용에 대해 철저한 감독이 있었던 시절에 그 내용들의 핵심은 종교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책은 재밌어야 하지만 그 재미조차 절제되는 것이어야 했고, 즉 미풍양속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용한 교훈을 강조하고 이런 조건이 갖춰져야만 책 출판을 허가했던 상황이죠. 책의 출판 조건에는 책이 독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영된 것들이죠. 아마도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있었던 사람한테는 글을 쓰면서 대단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인공 돈키호테를 미친 사람으로 설정한 것, 그리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작가가 아닌, 말하자면 편저자 정도로 내려놓았던 것은 당시에 엄격했던 이런 족쇄들 때문으로 보입니다만, 하여튼 그가 의붓 아버지에 불과하고 따라서 독자들에게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커뮤니케이션 구조에 익숙했던 작가와 독자 사이에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작가의 죽음과 함께 수용 이론이라는 것이 그렇고요. 독자의 참여, 그리고 열린 작품 등의 용어들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통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돈키호테라는 텍스트는 이렇게 현대 문학의 글쓰기와 문학 비평에서 다루는 중요한 요소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한편 독자의 작품 참여라는 개념은 독자나 작가가 같은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또 하나의 작품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말하자면 1605년과 1615년에 출판된 돈키호테를 오늘 내가 읽는다면 그 작품이 나를 통해 다시 해석되는 것이며 동시에 작품은 재탄생된다는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동일한 작품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해석을 하게 되고 동일한 느낌으로 읽었다고 볼 수 없겠는데요. 이런 전에서 읽은 독자에 따라 모두 다르게 재해석 또는 작품이 재탄생된다는 말이 더욱더 합당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신자, 수용자, 즉 독자나 관객에 따라 텍스트는 모두 다르게 해석되고 그것은 또 하나의 창작이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텍스트는
지속적으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 작품의 생명력 또는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그 작품이 시대를 뛰어넘어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가 관건임을 알 수 있겠는데요. 단 하나의 해석이나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수많은 해석에 열려있는 그런 작품이 더 생명력이 긴 것이고 명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작품의 앞에 덧붙인 독자에게라는 부분에서 자신은 돈키호테의 아버지가 아니고 의붓 아버지이며 독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 작품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발신자와 수신자, 즉 작가와 독자 간의 매개체인 작품, 즉 텍스트와 그 속의 등장인물들이 작가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근거가 될 것이고, 동시에 독자가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작품을 열어놓음으로써 작품은 지속적으로 재창작되는 구조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키호테 읽기는 그만큼 여러분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여러분 각자는 독서를 함과 동시에 자신만의 해석과 창작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 구조를 문학에 적용해 보면서 기존 문학에서의 메시지 전달 방식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것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현대문학의 소통 구조는 1600년대 초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내놓으면서 제시한 그런 것이었음을 그의 창작 태도, 즉 나는 돈키호테의 아버지가 아니라 의붓 아버지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접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